안녕하세요 육아둥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성장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아이랑 놀아주려면 도대체 뭐 하고 놀지, 어떻게 놀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맞나? 이런 고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와 함께 놀 때 꼭 알아야 할 것 3가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놀이의 주도권은 엄마가 아닌 아이가 갖기입니다. 즉, 아이의 놀이에 엄마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방해가 되는 엄마의 행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엄마가 놀이를 선택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동차 놀이를 하려고 이렇게 꺼냈는데 엄마가 너 맨날 자동차 놀이 하잖아, 오늘은 이거 병원 놀이 하자, 이렇게 한다거나, 아이가 무슨 놀이를 할지 탐색하고 있을 때 여기 로봇도 있고 여기 장바구니도 있고 이거 마트 놀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럴 때에는 엄마가 먼저 놀이를 선택하기보다는 아이가 선택하는 놀이를 엄마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아이가 이렇게 어떤 놀잇감을 선택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뭐 돌 전에 아이라든지, 그럴 때 제가 뭐 장난감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그럼 제가 주도권을 뺏어오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어린 연령의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엄마가 장난감을 먼저 줄 수도 있죠. 지금 저희 아이가 9개월인데 저희 아이한테도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난감을 줬는데 아이가 더 이상 흥미를 보이지 않는데도 이거 봐봐, 이거 새로 산 건데 이거 같이 놀아보자, 이렇게 계속 엄마가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놀이를 학습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인데요. 엄마들은 아이가 놀이하면서 뭐라도 하나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 이거 뭐였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런데 놀이 안에서 이렇게 질문이 계속되면 아이가 나 이거 그만할래, 재미없어,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묻고 아이가 대답을 하면서 놀이의 주도권이 엄마에게 넘어가게 되고 아이는 놀이의 흥미를 잃게 되는 거죠.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자발성이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할 때에는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한다,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엄마랑 아이가 함께 느끼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좀 더 재밌게 놀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진짜 자기 반성이 좀 되는 게, 저도 놀이할 때 뭔가 현이한테 이제 이런 색깔을 좀 알려줘야지 아니면 이런 모양 개념을 좀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좀 깔려가지고 어머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갑자기 반성이 좀 되네요. 아니 근데 지금 쥐똥처럼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블럭이 있네 라고 말하는 정도는 놀이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일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리고 현이 지금 28개월 그리고 유진이 같은 경우 지금 21개월, 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은 또 아직 색깔이나 모양 개념이 없기 때문에 놀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야, 이거 봐봐, 이거 무슨 모양이었지, 이거 동그라미야, 세모야, 뭐야, 뭐 이렇게 이거 뭐 빨간색이지, 노란색 어딨어, 한번 찾아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또 잘못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좀 엄마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반응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진짜 놀이에서 몰입해가지고 하는 건지 자연스럽게, 아니면 머릿속으로 내가 요거 모양 알려줘야지, 요거 색깔 노란색 이거 이번에 꼭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심이 있으면 아이들은 눈치를 채고 도망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요. 아이가 만약에 구름을 그리는데 분홍색으로 그린 거예요. 이랬을 때 엄마가 누구야, 구름은 분홍색 아니지, 하늘색으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기에서 엄마가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네, 일단은 엄마가 지금 놀이에 간섭을 했죠. 아이 놀이를 따라가라고 했는데 엄마가 끼어들었어요. 게다가 엄마가 이거 아니고 이거야 라고 평가와 지적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놀이가 아니고 엄마한테 평가받고 테스트 받는 느낌 드는 거죠. 왜냐면 아이는 노을진 그런 구름의 모습을 보고 떠올라서 그렸을 수도 있고, 아이 상상 속에서 또 창의적으로 표현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둘째는 놀이하는 동안에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기입니다.
아이랑 놀이하다가 잠깐만 엄마 빨래 좀 돌리고 있게, 아니면 이거 택배 왔는지 잠깐만 좀 뜯어보고 갈게,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놀이하다가도 맥이 풀릴 수가 있겠죠. 저 굉장히 자기반성이 되는데 제가 요즘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이 하루 종일 이제 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아이를 돌보시려면은 물론 하루 종일 아이랑 이렇게 놀아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 김바늘을 보면서 김바늘이 몇에 갈 때까지 놀자라고 시간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 그래 그럼 우리 거 책 몇 권 읽고 엄마는 이것 좀 하러 갈게, 이렇게 미리 약속을 정하기도 하거든요. 시간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예전에 제가 부모 상담을 할 때 엄마에게 내드리는 숙제로 아이와 30분 놀기 이렇게도 숙제를 내드렸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30분이 너무 길다면 15분, 이 정도로 엄마와 아이의 놀이 시간을 정해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그 놀이 스페셜 타임 30분 한번 해봤었거든요. 아이 4개월에서 7개월 정도 때까지. 근데 정말 30분이 길어요. 이거 시간 이제 얼마나 지났지 하고 시계 봤는데 5분 지나가 있고 30분인데 근데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아이도 그 시간에 되게 좋아했었고, 또 놀이 시간이 끝나고는 이제 아이가 혼자서 좀 꽁냥꽁냥 하는 시간도 갖고, 또 일단 무엇보다 제가 뭔가 하루에 역할 하나를 다 한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이게 워킹맘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아무래도 짧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와서 아이랑 온전히 내가 집중해서 아이랑 놀아줘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꼭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한번 온전히 집중을 해서 다른 거에 아무것에도 맞아. 방해받지 않고 놀아주면은 아이도 그 이후에 뭔가 반응이 부드러워지고 충족된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놀이할 때 아이의 행동과 감정을 읽어주기입니다. 놀이치료 기법 중에 하나로 반영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행동을 반영한다는 거는 아이의 행동을 엄마가 말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가 뭔가를 만들고 있네 라고 한다거나 그거를 그 위에 올렸구나, 이렇게 말로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스포츠 중계하는 것처럼 아이의 모든 행동을 다 말로 따라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부적절하고요. 그러니까 적절히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감정을 반영한다는 거는 놀이 안에서 아이가 표현하는 감정을 또 엄마가 말로 읽어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블록을 끼우다가 잘 안 돼가지고 에이 뭐 이런다.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끼워져서 속상하구나, 답답하구나, 화가 났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의 행동과 감정을 엄마가 읽어주실 때의 효과는 우리 엄마가 나랑 놀이하는데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이가 느낄 수 있고, 엄마가 감정을 말로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아이가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엄마를 모델링해서 적절한 말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직 말을 못하거나 조금 어린 연령의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기들이랑은 어떻게 놀아주면 좀 효과적일까요? 그때도 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둘째가 지금 9개월인데 예를 들어서 딸랑이를 자꾸 이렇게 딸랑딸랑 흔든다 그러면 소리가 나네, 딸랑딸랑 이렇게 한다거나, 또 다른 딸랑이를 갖고 와서 흔든다. 딸랑이마다 또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다른 소리가 나네, 찰찰찰찰, 이렇게 행동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장난감 상자에 가가지고 막 고개를 파묻고 막 손을 휘휘 젓는다, 뭔가 찾으려고 하는 행동인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 누구가 뭐 찾고 있구나, 어떤 거 꺼내볼까, 이렇게 아이 행동을 반영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랑 놀이를 할 때 아이가 원하는 대로, 얘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무조건 따라가 줘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한을 둬야 될 때가 있는데 아이가 때리는 놀이를 하자고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렇게 나와 타인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하게 되는 이런 행동들은 분명히 제한을 둬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공룡 인형들을 두고서는 막 싸우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또 어머님들 중에서는 우리 애 왜 저래?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왜 이렇게 격해? 뭐 이렇게 걱정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이의 놀이거든요. 놀이 속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엄마가 그냥 적절하게 반응을 한다면 얘가 얘를 이렇게 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얘가 지금 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때렸어! 라든지 얘네 지금 싸움놀이 하고 있어! 전쟁놀이 하는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이 나름의 또 이야기를 풀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사실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이나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공격성을 아주 적절하게 해소하고 조절하는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방해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반응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아이와 놀이할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도움되는 책 2권 정도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먼저 엄마도 놀이 전문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놀이할 때 엄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반응일까, 이런 거에 대한 예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0에서 5세 뇌가 쑥쑥 자라는 놀이 육아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연령별로 아이들한테 어떤 놀이를 해줄 수가 있는지, 또 그 놀이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아이북tuk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올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